안녕하십니까. 정통 경매 사례 분석, 경매 실무, 법률 전문성, 성실성 상위 1% 자부심으로 방송하는 정경사 TV입니다. 오늘 영상은 1에서 5강 합본으로 한 건 낙찰됐고 나머지는 진행 일정을 담았습니다. 이후 정경사 TV 강영상 주기적으로 결과 추적 포함한 합본을 올릴 테니 경매 권리 분석에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3강 전세사기에서 2023년 개정된 임차인, 조세 체납 내역 결론과 입주자 현황, 제시 요구권 등을 다뤘고 2024년 개정되는 부동산 연관제도를 별도로 올릴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안 하시더라도 알림 설정하셔서 구제도, 국법으로 권리 분석, 오류를 범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강의 영상 보다가 관심사항 나올 때 대법원 경매정보 무료 유료 사이트에서 등기부, 현황조사서, 물권명세서 등 관계서류 부분 찾아 공부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는 글자 다 안 보이고 말로 하는 설명으로 충분하게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1강 서울 북부지원 2020 타경 5709 2022년 5월 31일 1차 매각 응찰자 1명 3천만원 대금 인합 2023년 4월 11일 1530만원 낙찰 응찰자 3명 2023년 6월 20일 630만원 낙찰 응찰자 1명 대금 인합 2023년 11월 7일 710만원 낙찰 응찰자 2명 11월 14일 매각 허가 3번이나 대금 인합하고 탈도 많았는데 또 낙찰되고 매각 허가까지 났습니다. 이제 이해관계인 지위가 인정되니 경매기록 열람하시고 문제 있으면 적절한 이의신청 3단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강 서부지법 2022 타경 56066 2023년 7월 18일 8억 5,100만원 낙찰후 대금 인합 응찰자 2명 2023년 12월 5일 최저가 5억 1,600만원 진행됩니다. 3강 7개사항 공부하고 전세사기 안 당하기 2023년 4월 개정법률 해석 3강 대표적인 팁은 무슨 수를 쓰든지 오후 6시 이후 중도금, 잔금 시간 잡고 그 이후 등기부 등본 열람해서 이상 여부 확인한 다음에 전세, 중도금, 잔금 지불해야 한다고 조언드렸습니다. 4강 2021 타경 10985 2023년 11월 7일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 발송된 상태입니다. 본건은 경매신청 채권자인 신협이 재무구조 관리 측면에서 낙찰받은 거로 추정됩니다. 유치권 배제 신청을 내고 다투다 보면 유차익 거듭돼 대출 손실이 커지면서 재무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경매신청자 낙찰입니다. 매각 대금은 채권으로 상계 신청됩니다. 5강 평택지원 2022 타경 2177 본건은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법정지상권이 문제되는데 5강 영상에 분석을 해놨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24억 6,200만원의 3차 진행됩니다. 법정지상권보다는 정확한 부동산 시세 조사와 사업성 진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통 경매 사례 분석입니다. 평범하고 공허한 권리 분석보다 실제 사례 분석을 해서 입찰 보증금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당분간 재매각, 대금 인합,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특수 물건을 집중 분석합니다. 경매 분석에서 걸림돌과 장애물이 뭔지 실제 사례로 케이스 스터디합니다. 오늘 분석 대상은 서울 성북구 기름동에 소재하는 SM파크 아파트 건물 면적 14.7평, 토지 지분 7.5평, 감정가 및 1차 최저가 2억 2,200만원, 10월 4일 최저가 500만원에 재유찰되고 11월 7일
400만 원에 진행되는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금미납이 3번이고 현재 감정가 대비 2%에 진행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다음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권리분석 1. 집합건물 대지권. 2. 말소기준권리. 3. 집합건물 등기부. 4. 현황조사서. 5. 물건명세서. 6. 배당순위. 7. 이의신청 4가지. 8. 분석결론. 진행일정. 2021년 5월 24일 1차 2억 2,200만원. 1년여 지난 2022년 5월 31일 3천만원에 매각되고 동년 7월 15일 대금미납. 40일 경과되도록 매각 불허가 신청이나 매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없이 입찰보증금을 포기했습니다. 2차 2023년 4월 11일 1,530만원 낙찰 응찰자 3명. 동년 5월 25일 대금미납. 첫 번째 사건과 비슷한 진행입니다. 3차 2023년 6월 20일 630만원 매각. 동년 8월 8일 미납. 1, 2차 같은 패턴으로 진행 및 대금미납되었고 2023년 10월 4일 감정가 대비 2.2%인 최저가 500만원으로 진행되었으나 재유찰되고 11월 7일 400만원으로 진행됩니다. 경매 권리 분석을 물건 사는데 비유하면 얼마에 사는지, 산 가격 외에 추가되는 돈은 얼마인지, 물건에 결정적인 흠은 없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배당 순위 변경은 없는지, 대의 변제로 인해 순위 변동이 생겨 실제 매수 가격이 예상을 크게 빗나가는 경우는 아닌지 등 여러 경우가 권리 분석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물건을 10억에 샀는데 생각지도 못한 2억 원이 추가된다든지 물건이라 하기 어려울 정도로 흠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재매각 사건의 대금미납 원인을 찾아내서 돈 벌려고 경매에 참가했다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필수 점검 사항을 순서대로 권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가볍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솔깃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리 분석 1. 토지 권리 및 집합건물 대지권에 하자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집합건물인 아파트, 빌라, 다세대는 대지권 등기가 있습니다. 건축 시 토지를 담보로 건축대금을 조달하고 완공 후 건물 등기할 때까지 채무정산이 안 돼서 대지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가 부담을 해야 정상적인 대지권이 확보가 되는지 경매자료로 파악할 수 없는 숨겨진 하자인데 본건은 정상입니다. 권리 분석 2. 말소기준 권리 알아봅니다.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배당 신청한 전세권, 경매 개시결정 등기 등이 있는데 전부 돈 받을 권리인 채권입니다. 본건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9월 18일 근저당권자 이모 설정 최고금액 6,500만 원입니다. 권리 분석 3. 집합건물 등기부 분석. 소유권 이전 일자가 2018년 9월 12일인데 임차인 전입, 확정 일자가 이보다 앞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등급에 삭제된 선행 경매 사건이 있어 살펴봅니다. 서울 북부 2018 타경 106876 열람합니다.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무슨 일인지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기각당한 거로 추정됩니다. 강제경매는 판결문 등 채무 명의로 신청하고 임의경매는 저당권 등 담보권이 신청 원인입니다. 선행사건 기록요약. 물건 종별이 의뢰시절로 되어 있고 물건 접수 내역을 보면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한번 철회하고 2019년 1월 16일 재신청한 거로 나옵니다. 법원 결정은 경매신청 기각입니다. 선행사건에서 후행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선행사건과 달리 본사건 물건 종별은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상상 용도는 공동주택, 아파트인데 단독 동의입니다. 물건 종별을 살펴본 이유는 상가임차인과 주택임차인은 요건과 최우선 변제금액의 차이가 있어 상가인지
주택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판례는 주택 임차인인 경우 형식보다는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는지를 중시합니다. 물건 종별로 인한 문제는 없는 거로 판단됩니다. 권리분석 4. 현황조사서. 선행사건과 달리 현황조사서는 사용 용도가 주거로 되어 있습니다. 권리분석 5. 물건명세서. 임차인 대항력 등. 작성일자 2023년 8월 29일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로 되어 있고 임차인 이모 점유부분 102동 203호 전부 2층 방들 전부 임차인 점유는 2018년 4월 26일부터 보증금 2억 1천만원 전입 및 확정 2018년 4월 27일 같은 날짜 2020년 9월 1일 배당 종기 전 신청으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권리분석 6. 배당 예상. 선순위 임차인보다 앞서는 배당이 있으면 임차인이 못 받는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배당 순위를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1. 현황조사료, 매각수수료, 감정평가 비용 등 경매 진행비용. 2. 필요비, 유익비 등 경매 물건의 임차권자, 전세권자 등이 당해 물건에 지출한 보존에 필수한 비용, 가치 증대 비용. 3. 소액보증금, 법정임금 채권 등 최우선 변제되는 소액보증금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요건이 다르고 금액도 다릅니다. 소액보증금 요건 해당 여부는 현재가 아닌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기준입니다. 법정임금은 3기분에 해당하는 임금, 퇴직금입니다. 4. 당해세. 경매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는 상속, 증여, 중부세 등이 있고 공공, 세무서로 표기됩니다. 지방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인데 공공,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표기됩니다. 조세채권 법정기일은 대개 고지서 발송일이고 공과금은 납부기한입니다. 5. 담보물건,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채권, 확정일자, 임대차 채권 등이 있으며 동일자일 경우 접수 순위에 따릅니다. 4. 일반임금 채권, 일반 조세채권, 공과금 등이 그 다음 순위입니다. 권리분석 7. 열람 및 이의신청. 경매권리관계가 기재되는 물건명세서는 입찰기일마다 갱신 작성되며 7일 전부터 당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기회가 주어지는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매각 불허가 신청, 매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매각 결정 취소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위 세 가지 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대금 미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후에는 경매기록까지 열람, 등사할 수 있습니다. 뜻밖의 배당 신청이라든지 배당 철회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대금 납부 후 40여일 지나서 정해지는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가 작성되는데 배당표를 사전에 열람해서 이상이 있으면 배당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금 미납 및 재매각 사유 분석 결론. 분석 1. 감정가 2억 2,200만원 물건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감정가와 비슷한 2억 1천만원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개념을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말소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조건 없이 말소되는 게 아니고 먼저 배당받을 권리입니다. 배당이 안 되는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본건은 얼마의 입찰을 보던 경매 신청 채권 금액인 임차보증금 2억 1천만 원은 지불해야 합니다. 500만 원에 입찰하는 경우 경매 신청 비용 270여만 원을 최우선 공제하고 230만 원이 임차인 배당이므로 2억 1천만 원에서 230만 원을 공제한 잔여금 2억 730만 원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감정평가일이 2020년 9월 11일이므로 그간 가격 상승을 감안하되
명칭이 아파트지만 단독동이라서 다세대 실거래가와 비교해야 합니다. 매매, 전세 사례를 보면 2억 5천 정도가 시세인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장애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배당,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지 알기 위해 권리관계 내역을 열람합니다. 조세 배당 기준일은 압류나 교부 신청일이 아닌 법정기일이며 6개월여 이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부권자로 동, 공공, 서, 공공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닌 것 같고 국세로 추정되는데 거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지방자치단체 이름이 들어가고 국세는 거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법정기일이 선순위 임차인을 앞서는 경우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개인 조세 정보로 분류돼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갈 수 있다고 억지로 가면 낙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경매 기록은 최고가 매수 신고 후 이해관계인이 되어야 열람 가능합니다. 물건 명세서에 없는 부담 인수사항이 경매 기록에 있으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가 차단된 국세 등의 배당 신청이 있다면 거액일 가능성이 있어 선순위 임차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감소된 만큼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커집니다. 본건 대금 미납 원인일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자인 임차인은 입차일을 하고 자신의 채권과 대금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입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선순위 배당금이 본건 걸림돌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물건을 경매로 사는데 얼마에 사는 건지 권리 분석으로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물건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안전합니다. 권리 분석 관문을 통과하지도 않은 채 현장 답사를 하면 헛된 경비와 노력을 낭비하는 겁니다. 과거 지도에 길이 있어 현장에 갔는데 도로가 경사면 계단이어서 기가 막힌 적이 있었습니다. 저층, 누수 여부, 입지 여건, 시세 파악 등 현장 답사도 중요합니다. 거래 사례나 시세 파악은 빅데이터 강국인 만큼 검색을 다양하게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답사 및 시세 조사는 경비와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 권리 분석 후에 하는 게 맞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복잡하고 문제 있는 물건을 철저히 분석해서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통 경매 사례 분석입니다. 감정가 대비 반값의 경매가 진행되는데 사도되는지 문제는 없을지 판단하기 위해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은 지뢰를 찾아내 제거하는 위험 제거 작업 과정과 유사합니다. 오늘 분석 대상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소재하는 스카이뷰 자이아파트 101동 904호입니다. 감정가 12억 6천, 최저가 6억 4,500, 10월 31일 진행됩니다. 소유자 김모, 경매 신청 채권자 키움저축은행, 채권 청구 금액 3억 2,500, 건물 전용 면적 25평, 분양 면적 37평형입니다. 대지권은 감정평가에 반영되었고 물건 명세서에도 언급이 있으나 집합등기부에는 공란입니다. 경매 일정 2023년 5월 2일 1차 진행되고 동년 7월 18일 8억 5천만원 매각, 응찰자 2명, 2023년 9월 1일 대금 미납으로 입찰보증금 8,500만원 손실 발생. 이 돈은 배당재단에 들어갑니다. 모르는 사람 빚 갚는데 보태준 겁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안 한 입찰자는 천만다행입니다. 9월 26일 유찰되고 10월 31일 최저가 6억 4,500만원 진행. 재경매이므로 입찰보증금은 최저가 대비 20%입니다. 대금 미납하면 1억 3천만원 날라갑니다. 공인중개사 공제조합이 중개사고를 대변제하고 발생한 미수금이 500억이라 합니다.
회수된 공제금을 500억으로 추산하고 보증보험 사고 금액을 동일한 수준으로 추정, 합산하면 합계금 2천억에 달합니다. 부동산 중개 및 경매 매수 대리는 큰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작은 실수라도 결과는 의뢰인, 중개사, 입찰 매수 대리인에게 치명적인 재산 손실과 신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과 대법원 판례에 이름을 별처럼 남기고 떠난 중개사님이 무수하다고 합니다. 권리분석 공부를 충실히 해서 경매 특수물건을 다룰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입찰 대리 시 자신과 의뢰인의 재산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경매 물건 전반에 관한 권리 분석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면 공인중개사의 일반 계약 중개사고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통 경매 사례 분석 강의 영상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위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조가 되고자 함이 정경사TV의 지향점입니다. 임대차 등기내역, 임차인 정모, 임대차 계약이 1차와 2차로 갱신되면서 보증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점유부분 904호 전부, 보증금 2억 원, 전입 2020년 1월 3일, 확정 2019년 6월 27일. 확정일자가 전입보다 앞서는 이유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바로 받은 후 잔금 치르고 이사를 한 겁니다. 1차 보증금 2억 원은 전입과 확정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2차 보증금 4억 원, 전입 2020년 6월 24일, 확정 2022년 3월 28일. 4억 원에 대해서는 대항력만 인정되고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져 우선 변제권이 안 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 지불해야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용인 새마을금고 2021년 4월 27일 설정 최고금액 1억 8천만 원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종류 알아봅니다.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배당 신청한 전세권, 경매 개실 결정 등기 등이 있는데 전부 돈 받을 권리인 채권입니다. 본권 말소 기준 권리 채권자인 용인 새마을금고는 경매 신청을 안하고 후순위 근저당 채권자인 키움저축은행이 경매 신청을 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선순위 새마을금고는 연체 없이 이자 등을 지불하고 후순위 키움만 연체돼 경매를 신청했다는 사실은 뭔가 어색합니다. 경매 취하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대로 권리분석 및 대금 민원본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진행 순서 1. 집합건물 대지권 2. 말소기준권리 3. 현황조사서 4. 물건명세서 5. 배당순위 6. 이의신청 4단계 7. 분석결론 권리분석 1. 집합건물 대지권 집합등기부에 대지권 기재가 없습니다. 감정평가는 등기 정리가 될 거라는 전제하에 비중가격으로 평가했습니다. 감정평가서 대지권 지분 표시 없으나 공부 정리 될 거라는 전제로 토지건물 일체 비중가격으로 평가. 비중가격은 매매 사례로 평가한 가격입니다. 집합건물 등기부 소유권 보전 등기 GS건설 2019년 3월 8일 동년 5월 7일 김모 소유권 이전 등기 2019년 GS건설이 보존 등기를 한 지 4년여가 지난 시점인데 아직까지 대지권 등재가 안 된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감정평가에 건물에 토지까지 평가했다면 대지권은 일단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찰로 자동으로 소유권 이전과 함께 대지권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 미납으로 채권 정산이 안 된 건지 환지 등 다른 문제인지 알고 입찰해야 됩니다. 토지 권리 없이 건물에 대한 권리만 넘어온다면 그 가격은 최소 30-40%는 감가돼야 마땅합니다. 본건은 감정평가에 대지 지분이 포함돼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집합건물법에 의해 토지권리자가 별도 처분은 못하지만 채권 정산시까지 동시이행 항변권이 토지 소유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는 아닙니다. 현황조사서 필문부제로 점유관계 미상이나 정모의 주민등록 발급 및 기재로 세입자 등재, 물건명세서 임대차 계약이 1차와 2차로 나눠 체결, 보증금 2억에서 4억 증액하여 합계 6억 원, 증액한 4억 원은 전입이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서나 확정일자가 뒤져 우선 변제권이 인정한데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고 말소되지 않는 권리, 지상권 해당 없고 재매각이므로 매수신청 보증금 20%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지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경매신청 채권자인 기업주처운행이 제출한 공급계약서에 대지지분 20평방미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출할 때 대지권 미기재 내용을 담보가치평가에 반영한 키움저축은행에 문의하면 세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지권이 감정평가서와 물건명세서 두 곳에 언급이 있어 큰 하자는 아닌 것 같으나 원인과 해결책은 알고 입찰해야 합니다. 배당 순위 1. 현황조사료, 매각수수료 등 경매 진행비용 2. 필요비, 유익비 경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권자, 전세권자 등이 당해 물건에 지출한 보존 필수 비용 또는 가치 증대 비용 3. 소액보증금, 법정임금 채권 등 소액보증금 요건 해당 여부는 현재가 아닌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기준입니다. 법정임금 채권은 상기분에 해당하는 임금, 퇴직금입니다. 4. 당해세, 경매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는 상속, 증여, 종부세 등이 있고 공공, 세무서로 표기됩니다. 조세채권 법정기일은 대개 고지서 발송일이고 공과금은 납부기한입니다. 5. 담보물건 6. 일반임금 채권, 퇴직금 채권 7. 일반 조세채권 8. 공과금 이의신청 4종류 권리 관계가 기재되는 물건명세서는 입찰 기일마다 갱신, 작성되며 7일 전부터 입찰 당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매수신고 후 최고가 매수인은 경매 절차 이해관계이므로 필히 경매 기록까지 열람해야 합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매각 결정 취소 신청 사유가 있는지 살펴서 적기에 이의 신청을 해야 대금 미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이의 신청 절차를 적시에 활용하지 못하고 대금 기일이 정해진 후 손해를 감수하면서 미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금 납부 후 40여일 지나서 정해지는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가 작성되는데 배당표 사전 열람도 해야 됩니다. 예상치 면화, 즉 대변제, 국세, 지방세, 교부 청구로 입찰 전 매수가를 정할 때와 달라진 인수금이나 배당 증감 사항이 있으면 배당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분석 결론 1. 인수보증금 예상 착오로 인한 매수가 결정 차질 1차 2억, 2차 4억, 합계금 6억 원으로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말소기준권리 전후로 분리 적용되어 낙찰자의 인수금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문건 처리 내역 2022년 11월 10일 교부권자 국 00 교부청구서 제출 조세배당 기준일은 압류나 교부신청일이 아닌 법정기일이며 교부청구일 기준 6개월여 이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부신청자로 국 00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니고 국세로 추정되는데 거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지방자치단체 이름인 시, 군, 구가 들어가고 국세는 거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법정기일이 임차인 및 저당권자보다 앞서는 경우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개인 조세 정보로 분류돼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는 개정법에 의해 임대차 계약 시 조세 완납 증명 발급 및 제시를 의무화했고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률에는 소급 원칙, 불소급 원칙, 절대 소급하지 않고 2023년 4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물건 명세서에 없는 부담 인수사항이 발견되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감소된 만큼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커집니다. 본건 대금이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배당 예상, 낙찰가율. 단순하게 아파트 시세를 13억 원으로 가정하고 경매 신청 채권과 선순위 말소 기준 채권 합계 6억 원, 임대차 보증금 6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 매매 처분이 가능해 경매 취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금 미납하신 분은 본건 경매가 취하되길 염원하셔야 됩니다. 경매가 취하되면 국고나 법원으로 귀속되는 게 아니고 대금 미납자에게 반환됩니다. 그러나 체납국세가 거액이면 일반 매매로 인한 취하 가능성이 없고 입찰을 해도 정상시세 이상으로 매수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본건 배당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10월 31일 진행되는 최저가 6억 4,500만 원의 입찰을 보면 임차인 1차 보증금 2억 원 배당, 선순위 근저당 채권자 1억 8천 배당, 경매 신청 채권자는 잔여금 2억 6천 배당받아야 하는데 1억 2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2차 임대차 보증금 4억 원은 우선 변제권이 없고 대항력만 있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10억여 원 정도가 인수가인데 국세가 2, 3억 원에 법정기일이 앞서는 게 아니면 최근 은평구 낙찰가율이 65에서 75%이므로 이를 감안해서 입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통계에 더해지면서 1,000조, 2,000조 규모인데 부동산 실수요층이 고갈되는 측면은 부동산 가격 부정 요인이고 건축비 상승은 부동산 가격의 긍정 요인인데 현재는 두 요인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예측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10월 31일 한 번 더 유찰되고 다음 입찰 기일에 6억 원을 조금 넘는 선에서 낙찰될 것 같습니다.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 낙찰을 하면 헛된 경비와 노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빅데이터 강국입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데이터가 세밀하게 축적돼 있어 검색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데 큰 애로가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는 특히 거래 사례 등으로 시세 판단이 가능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면 더 깊이 있는 영상 제작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경사TV입니다. 잠잠하던 전세 사기 뉴스가 수원권으로 보도되기에 그간 다른 데서 올린 영상을 보다가 경매 전문가 입장에서 2023년 개정법과 제도를 제대로 알려드려 사기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올립니다. 전세 물건 구별 요령, 임대차 보증금이 감정가 및 최저 입찰가 90% 이상이고 권리 내역이나 서류 내역에 국세, 지방세가 국, 공공, 지방자치단체 이름이 있으며 유찰일수가 4회 내지 5회 넘어가면 전세 사기 물건이라 판단하면 됩니다. 경매인 여러분, 사기꾼들에게 속아 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이런 물건은 검토조차 하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인정되듯 세입자 우선 매수권도 정부에서 검토 중이니 피해자들이 그나마 피해 물건을 사서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기회가 주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강의 순서 1. 등기부에 신탁회사가 있나요? 2. 집값이 30억이라는데 믿어야 되나요? 3. 세입자가 많아요. 4. 계약할 때 내용과 등기부가 달라졌어요. 5. 이사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요? 6. 전입, 확정일자 받으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는지,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이 뭐예요? 7. 보증금 대출 기간에 확인하기. 1. 신탁회사가 있어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된 등기부에 신탁회사가 보여요. 계약해도 되나요? 신탁회사가 등기부에 보이면 집 지을 때 돈이 많이 필요한 집주인이 금융기관보다 돈을 더 빌리기 위해 아예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거라고 보세요. 등기부에 신탁회사가 있는데 임대차 계약하러 가니까 내가 집주인이다. 위임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집주인 대리인이다. 이런 사람하고 계약하면 유령하고 하는 겁니다. 신탁회사 직원 신분증, 법인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하면 그나마 되는데 집 질 때 빌린 돈 전세 나가지고 갚기 어렵습니다. 지은 집 다 팔아야 신탁회사 돈 갚고 등기부 소유권이 집주인한테 돌아옵니다. 신탁회사가 등기부에 있는데 내가 집주인이다. 집주인 대리인이다. 라는 사람 거짓말입니다. 집값이 30억이라는데 믿어야 하나요? 집값이 30억이라면 내가 거는 보증금 얼마 안 되니까 걱정 말라네요. 계약해도 되나요? 잠깐 미루고 나오세요. 아니면 계약하기 전에 현장과 좀 떨어진 중개사무소에 가서 건물 시세 물어보고 30억 정도 시세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중개사 사무실이 화려하고 부장, 팀장, 이사 등 직감 쓰는 직원이 많은 데는 피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1명 정도 근무하는 소박한 중개사무실을 찾아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자영업자 대출, 합해서 3천조, 국가부채 1,000조 등 부채 규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채가 떠받친 부동산 시세는 이제 급하게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집을 사든지 전세라도 좋은 데로 옮기고 싶은데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자 지출로는 고금리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택과 관계된 과다부채 금융이자 부담으로 소비지출이 감소되고 국제금융 금리 변화와 연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국내 금리 변화 예상을 참고하면 쉽게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집값이 예전처럼 급하게 오르지 않으면 단기간 이자 부담을 전제로 한 기대는 물거품이 될 겁니다. 영끌이란 개념이 장기간 이자 부담을 각오한 게 아니고 잠깐 이자 내다 보면 빚 갚고 시세 차익까지 챙길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 배경이 있었으나 현재는 국내 금융 동향이 달라졌습니다. 부채로 받쳐진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많아요. 뭘 확인해야 되나요? 2023년 4월 18일 시행되면서 변경된 내용을 점검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체결할 때 다음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법 개정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 현실적으로 동의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건물 세입자 전체에 대한 임대인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이 정보를 계약 체결할 때 당연히 제시받을 수 있고 전체 임차인 중 내 우선 변제권이 몇 번째인지 알 수 있게 개정된 겁니다. 과거 전세 사기 제목으로 올린 영상들을 보면 개정된 법률과 제도가 반영한데 여러분 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 같아 바로잡으려고 이 영상을 구성했습니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소유자로부터 의무적으로 제시받을 수 있어 계약 당시에는 몰랐으나 경매 진행 후에 교부 청구로 나타난 세금에 배당 순위가 뒤져 피해를 보는 일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계약금 들고 계약서
작성 후 돈 건네기 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한 임차인 내역과 세금 내역을 임대인에게 알려달라 하고 못한다고 하면 계약서 쓰다가 찢으면 됩니다. 다시 알려드립니다. 2023년 4월 18일부터 세입자가 부탁하고 사정 안 해도 임차인 정보와 세금 정보를 집주인이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계약할 때 받은 정보와 달리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발생했으면 2023년 4월 18일부터 해약할 수 있고 위약금도 없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요? 이사 갈 때는 임대차 등기하시면 됩니다. 이사 갈 때 대항력, 우선 변제권 요건을 잃지 않기 위해 임대차 등기를 하고 이사 가야 합니다. 그러면 살지 않아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 조항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입니다. 변경 전에는 법원의 임대차 등기 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에야 등기가 가능해 잠적 등으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 등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나면 임대인에게 송달이 안 돼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하고 이사가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지켜지는 겁니다. 전입, 확정 받아야 하는 이유. 주민등록 전입, 확정일자 언제 받는 게 좋아요?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와 정부 24에서 할 수 있고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입 및 점유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은 효력 발생되고 확정일자는 업무시간 09시에서 18시에 할 수 있고 받는 즉시 효력 발생합니다. 요령 하나 있습니다. 대금 지불 시간을 오후 6시 이후로 정하고 등기부를 열람해서 사건 처리 중 이라는 문구가 없는 걸 확인하고 대금 지급하면 안전합니다. 주민등록제니까 점유로 생기는 대항력은 바뀐 집주인, 대출금융기관 등 새로운 이해관계인에게 보증금, 계약기간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로 생기는 우선변제권은 채권자가 많아 줄 서게 되면 보증금 받을 순서가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7. 대출 및 보증이 되는지 확인하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그라 불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등의 대출 및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점검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약하고자 하는 목적물에 돈을 대출하거나 보증하려면 전문기관에서 어설프게 하자 진단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기관의 심사 능력을 빌려 전세 사기를 안 당하는 것이 좋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 4월 18일, 10월 19일 시행 및 효력 발생되는 법규 개정 내용과 전세 사기 방지에 중요한 몇 가지로 구성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전세 사기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내용이 있어 문의가 많으면 전세 사기 방지 2편을 올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통 경매 사례 분석 정경사TV입니다. 정경사TV 강의로 부동산 경매 공부해서 너무 큰 수익 기대하지 말고 조금 싸게 사서 제 가격에만 팔아도 연봉 1억은 어려운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분석 대상은 경기도 양주시 백서구 가업리 53-1 감정가 64억 7,100 3회 유찰 31억 7천 진행 경매 신청 채권 36억 3,800 소유자 김모 경매 개시일 2021년 11월 15일 대지 2,300평 건물 240평 2023년 10월 20일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본건에는 공사대금 유치권 신고가 있습니다.
건축주와 약정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우입니다. 유치권 종료 중 유익비, 필요비로 인한 유치권도 있는데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보존, 유지에 지출한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 필요비고 목적 부동산 가치, 증대에 투자한 게 유익비입니다. 유치권 요건 살펴봅니다. 1. 목적물과 관련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유치권 대상 부동산에 대한 건축 및 토목공사비가 해당되며 구조물 철거, 폐기물 처리, 건축자재대금은 해당 안됩니다. 공사대금 청구권이 변제기에 도달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계약상 완공 전 기송고에 따른 대금 지불 약정을 했으면 공기가 기송고에 도달해야 공사비 청구권이 발생돼 유치권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얘기입니다. 점유지속,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전부터 점유가 개시되고 점유 상태가 지속돼야 합니다. 집행관 현황조사 시 점유가 확인되지 않고 현수막 등 점유 흔적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점유 형태,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보조 점유, 어떤 유형이든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으로 인정됩니다. 세콤, 캡스 등 안전, 보안 업체를 통한 간접 점유도 인정되며 직접 열쇠로 잠그고 관리 점유를 해도 인정됩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등에서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의 유익비, 필요비 청구로 인한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정 공기에 들어간 공사비를 포기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단 부동산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에 유치권 포기서, 유치권 배제 특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금반원 원칙입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한 입으로 두 말 못한다는 겁니다. 유치권자는 저당권,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과 같은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유치물 점유 시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가 주어지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용, 담보 제공은 허용이 안 되는데 선관 주의 의무 위배 시 소유자는 유치권의 배제 및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 소멸 시효,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 시효 중단에 효력이 없고 공사대금 청구권은 소멸 시효가 3년이므로 별도로 압류 등의 시효 중단 조치를 안 하면 원인 채권인 공사비 청구권이 소멸 시효가 완성돼 유치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유치권자가 소유자, 채무자가 동원한 용역 등에 의해 점유를 뺏긴 경우 일주일 내에 점유 회복의소를 제기해서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건 접수 기록에 유치권 신고가 되었고 현장에서는 확인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유치권자가 안 보인다고 유치권이 없네 하고 속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경매 신청자 및 당해 사건, 대출 금융기관에 유치권 포기각서나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작성 현황조사서, 유치권 주장자 유모, 시공업체 한울 대표, 현장조사 시 점유자 유모와 대화, 목록 1-1, 단독주택 40동 건축계획, 토목공사 공정률 95%, 2층 단독주택 7개동 건축, 3개월 전부터 유치권 행사 중, 소유자 만나지 못해 정확한 유치권 성립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제시외는 낙찰자에게 별도 대가 지불 없이 소유권이 넘어오는 경우고 권리외는 다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제출 필요, 목록 5에서 11, 도로 개설용도 분할토지, 2021년 12월 13일 유모 유치권 신고서 제출, 2022년 12월 1일 경매신청 채권자 상록신협 유치권 배제 신청서 제출, 2023년 7월 11일
배제 신청에 대한 기각 신청 제출. 현재는 경매법원에서 담보가치 저하와 유찰 누적으로 인한 채권, 미회수금 증가에 경매 신청자와 유치권자가 다투는 중이나 낙찰자가 뛰어들어 유치권 부존재 및 감가상각이 반영된 현존가치에 대한 확인 소송이 진행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현황조사서에 유치권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 매각 불허가 결정 사유가 된다, 아니다 라는 대립되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법무사, 변호사, 법무법인, 판사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 심지어 대법원 판례 합의부 사건에서도 거의 모든 사건에 소수 의견이 존재합니다. 입증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아니면 유치권 존부 확인 소송에 당사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어려워 자기 자금을 묶어놓고 대법원까지 3에서 5년 기약 없는 소송을 하게 되는데 자금 효율 면에서 권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건에서 여러 자료를 참고하면 유치권 부존재 주장과 존재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일 2021년 11월 15일 열흘 뒤에 작성된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으며 개시는 3개월 전부터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 관련 판례를 몇 개 살펴봅니다. 건물이 아닌 토목공사 비용이 유치권으로 인정되는지. 일반적으로 유치권은 건물 공사비로만 착각하기 쉬운데 토목공사비에 대한 유치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고 집안, 보강공사 등을 통해 토지 가치가 상승해야 인정됩니다. 판례 1. 유치권 목적물 결련 채권의 존재. 목적물 점유의 계속 등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유치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을 못하면 상대방은 승소하는 겁니다. 판례 2. 유치권 행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유치권의 원인 채권인 공사비 청구권으로 압류 등의 채권 보존 절차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판례 3. 상대방이 점유를 침탈하면서 각 호실 도어락 비밀번호를 교체한 경우 유치권자가 도어락 손괴하고 다시 열쇠를 바꾸면서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사회상규상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판결입니다. 판례 4.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지체보상금은 도급인이 해지를 하고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시기가 기준이다 라는 판례입니다. 판례 5. 점유 개시와 점유 지속은 유치권,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입니다. 점유를 침탈당했을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점유 회복의 소를 제기해 승소 후 집행하면 유치권이 유지됩니다. 문건 접수 내역. 교부 청구. 2021년 11월 29일 국공공 교부 청구. 2021년 12월 1일 의공공. 2021년 12월 13일 양공공. 2023년 8월 9일 의공공 교부 청구. 국공공은 국세, 의공공, 양공공은 의정부, 양주시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로 추정되고 체납세금의 법정 시기를 점검해 배당 순위도 따져봐야 합니다. 2021년 배당한 국세, 지방세는 본건 말소기준 권리인 한솔신협, 가압류보다 앞섭니다. 물권명세서 기재내용. 병합사건 2022 타경 626, 2022 타경 923. 말소기준권리 2022년 1월 27일 한솔신협 가압류. 말소기준권리는 저당권, 가압류, 압류, 경매 개시결정 등기, 배당 신청한 전세권 등이 있는데 본건에서는 한솔신협 가압류입니다. 점유자 한솔유모. 목록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필요. 도로개설 목적 분할 토지에 전용허가 받았는데 농지 증명 요구가 이상하지만 물권 명세서에 기재한 대로 하는 게 안전합니다. 목록 6. 지역권 말소 안됨, 소유권의 부종,
부종이란 주된 권리에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목록 17에서 32, 지목은 전, 목장용지이나 현황은 대지, 지상건물 준공전이고 급배수, 전기는 연결 안 됨. 유치권자 한올대포 유모가 성형개발가, 주택공사 및 토목공사 6억 2,100만원, GM토건 도급받은 철근 콘크리트, 기타 토목 등 6억 5천만원, 은행이자 재반비용, 유치권 합계 13억 신청. 유치권 소송 진행 과정. 2020년 1월 13일 상록진협이 하늘로부터 받은 유치권 포기각서 보유 취지로 토지 사유자 김모가 유치권자 한울을 상대로 의정부지법 2021 가합 53337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승소했으나 피고가 항소해서 고등법원 항소심 계류 중. 그러나 한울은 본건에 대한 공사 포기각서가 아니고 다른 현장 포기각서라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소송 분석 및 해결책. 소유자, 경매신청 채권자는 유치권 때문에 유찰이 반복되면서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입장이라 유치권 배제 및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을 허위로 행사해 입찰의 공정성을 해쳐 재산 손실을 초래한 자를 입찰 방해죄로 고소하여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허위 유치권이라면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는데 유치권자가 유치권 배제에 대한 기각 신청을 내고 의정부지법 판결에 항소까지 하는 걸 보면 공사대금 청구권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누구 주장이 맞나, 유치권에 대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소송으로 판가름 날 것 같은데 이 싸움에서 낙찰자까지 참여한다면 볼만하겠습니다.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부담합니다. 변론기 일에 준비서면, 취지와 설명을 구성할 수 있다면 대법원 전자소송제도가 잘 돼 있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물건, 유치권 깨기 등의 용어에 솔깃하지 마시고 열쇠는, 키포인트는 입증자료 확보 여부에 달렸습니다. 참고로 탐정제도가 활성된 나라는 입증자료 확보를 변호사, 법무법인과 별도로 분리해서 의뢰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탐정업이 합법화되었고 탐정법도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치권 소송의 갈림길은 명백한 증거 확보에 달렸습니다. 본건과 같은 유치권은 현장 점유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눠보고 사업성을 검토한 후 합의가 가능한지 판단해서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통경매 사례 분석은 소위 특수물건을 집중해서 다루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방송 정경사TV입니다. 이번 강의는 5강이고 분석 대상은 평택시 지제동 88-3, 감정가 50억 2,500, 최저가 35억 1,700, 소유자 주호연, 채권자 원효새마을금고 청구금액 20억 1,600. 2023년 11월 6일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 2021년 6월 29일 설정 최고금액 24억, 근저당권자 원효새마을금고에서 MCI 대부로 이전. 사건 개요를 얼핏 보면 건물 가격을 포함한 감정가를 1차 최저가로 진행하고 감정에 건물이 포함되었으나 목록 3, 지상소재 건물은 제시외이며 매각에서 제외한다고 기재하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제시외가 아닌 권리외가 맞습니다. 제시외는 별도 대가 없이 낙찰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고 권리외는 소유권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법정지상권 요건 1.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3. 토지나 건물 중 하나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경매가 진행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은 소유자가 매매에 의해 달라진 경우 인정되는 지상권이며 경매에 의해 건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와
법적 지위와 효력은 같습니다. 지상권은 경매 절차에 의해서만 생긴다라는 명제는 틀린 겁니다. 대법원 판례 1. 동일인 소유든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관수법에 의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판례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건물 철거 합의가 있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 3. 건물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미등기 건물의 양소인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감정평가서 건물 4억 500, 토지 46억, 건물 감정가 감가상각을 참고한 재조달 원가로 평가. 목록 3.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있는 토지입니다. 대지 124평, 토지 감정 14억, 입찰 외로 지상에 타인 소유 이동 가능한 고정 부착된 건물이 아닌 이동 가능한 건물 존재. 이동 가능에 주안점을 두면 법정지상권 성립하기 어렵고 소유자나 대출, 금융기관이 지상권 배제 특약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 판단하면 법정지상권 성립 어렵고 소유자나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해치거나 담보가치 저하를 초래하는 지상권을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인정했을 리 없습니다. 소유자나 저당권자를 접속, 탐문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황조사서 목록 1에서 4 대지, 목록 5에서 7 건물 임차인 점유.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배당금은 현재가 아닌 말소 권리 기준이자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 2021년 6월 29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상가임대차 소액 최우선 보증금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산출되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본권 임차인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인정한데 비록 이동 가능한 건물이지만 법정지상권을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황조사 시 임차인의 거칠은 태도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정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권명세서 목록 3 지상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법정지상권 요건과 판례, 소유자 담보권자의 지상권 배제 특약 보유 여부를 참고해 판단할 수 있게 설명했습니다. 문건 접수 내역 2022년 7월 15일 평공공교부청구 2022년 9월 14일 국공공교부청구 평공공은 평택시 지방세, 국공공은 국세로 추정됩니다. 당해 세인 국세, 지방세가 법정기일 기준으로 2023년 4월 개정되어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본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개정 시 위 법률은 시행일자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자를 무시하고 거꾸로 2023년 4월 개정됐는데 2019년 사건이나 2020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 불소급 원칙입니다. 배당순위, 당해세 상세 내용은 전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강의마다 세세의 언급을 반복하면 영상 길이가 불필요하게 길어져 해당 사건 적용 부분만 집중 분석했으니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전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통경매 사례방송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